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제가 전일 변두리에 시골 시장에 갔었는데요.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재래시장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홀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그분들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좀 홀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되겠지만, 홀로 살수록 점점 더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러는데 나이 들어서 훨씬 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주변에 훈훈한 그런 정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고 좀 고충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지수 깨부수기 항상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지수를 넘어서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항상 있죠. 지수는 안 올라가더라도 내 거는 손실이 안 나야 되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지수를 항상 깨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를 제목은 깨부수기지만 지수를 따라가기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수만큼만 수익을 꾸준히 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지수를 본다면 한 1800포인트에서부터 2100선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면 추세가 막 깨지면서 너무 크게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지수 정도만 따라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지수에 대해서 차분히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지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 각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각국별로,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그런 정책들, 같은 정책도 있고 반대적인 정책도 있지만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각국이 원하는 거는 경기 회복이죠. 자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쟁력을 갖춰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 내놔서 경쟁을 할 때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경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종합지수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 증시 상당히 좀 강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럽 증시도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원래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 요 틈새에 낀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점잖게 주식시장이라기보다 점잖게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어떠한 대책이 좀 나와줘서 이 시장들 가운데 가장 좀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는 그런 국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많이 좀 올라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11월 초순경에 중국 한중 FTA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요번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11월 21일 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를 0.6%에서 6.0%에서 5.6%로 낮췄고요. 그리고 예금 금리도 3%에서 2.75%로 낮추면서 중국이 드디어 일본 그리고 유럽 그래서 중국까지 해서 통화 완화 정책에 대열에 합류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각 국가별로 이렇게 나온 그 상황에서 전부 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 표시를 했는데요. 대열에 합류한 건가 이렇게 물음표 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의 의미라고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즉 이번 금리 인하가 통화 완화 정책까지는 아니다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쪽 대열에 끼었구나, 통화 완화 정책에 합류를 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7.5%의 성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양책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최근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응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중국 시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 시장 그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1.8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좀 확산돼서 제가 좀 크게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올해 뭐 9월달, 10월달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였지만 그때 고점보다도 최근 2,500포인트 때 고점이었었는데 2,50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어요. 즉 중국도 뭔가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후광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이 좀 그 경기를 회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개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각국이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첫 발을 중국이 첫 발을 이제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우지수도 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7,894.83포인트 장중에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래도 17,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는 즉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정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5일선이 다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시장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 N자 패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6%나 올라왔어요. 유럽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지만 중국에 대한 그런 부양책에다가 유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유럽의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2.67% 상승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지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50포인트, 6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한번 올라오나요? 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반응하는 글로벌 주식시장, 즉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글로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같이 반응을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 강도는 좀 약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3,449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도 2,700개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사야지 우리는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지난번 한중 FTA 이후로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포스코라든가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카프로까지 중소형주에서 카프로, 고려아연, 원자재 관련주까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 종목들을 딱 본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상당히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밀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일부 고려아연이라든가 포스코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 종목은 상당히 급락을 했었죠. 근데 요번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몇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롯데케미칼 그리고 카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5.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길게 나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올해 2월 달에 22만 8천 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됐죠.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깨지고 나서 역배열 하락 추세, 정배열 들어가지 못하고 재차 하락 추세 들어가면서 요번에 12만 500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12만 500원대였는데 지금 18만 5,500원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6만 5천 원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계산하면은 50%가 넘습니다. 그죠? 12만 원짜리가 18만 원이 넘어가니까 6만 원 50%가 넘는 그런 상승이 최근 한 달 만에 대형주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뭐냐면 나는 실적이 좋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매매해. 물론 이런 종목들만 매매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50%에서 10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롯데케미칼은 많이 하락한 폭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50%가 넘었죠. 그죠? 즉
실적이 안 좋다고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버리면 안 돼요.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 좋았던 거는 이런 반등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는, 워낙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돌림 작용이 나온 거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화학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완전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는 점. 우리가 화학업종 최근 우리가 한 실적 발표 시즌, 우리가 3분기가 여기였죠. 7, 8, 9였죠. 7, 8, 9 여기였는데 실제로 하락한 거는 9월 중순부터 미리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까지 계속 하락했다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니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이런 금리 인하까지 해가지고 요 과정이 나왔는데, 이 과정을 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4분기,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의 우려 때문에 언제부터 빠졌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아직 멀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 올라온 다음에 실적이 당장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니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되돌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적정히 팔고 되돌림 나왔을 때 높아지는 저점 나올 때 그때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한중 FTA는 지난번에 나왔고, 이번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카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프로 오늘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545원,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2,420원에서, 그죠? 저점 라인 때 2,420원에서 올라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뭐 3,700~800원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것도 한 60% 가까이, 요만큼이 60%예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요만큼이 수익률이 60%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되다 보니,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그 증설을 많이 하면서 국내에서 중국의 수출길이 좀 막히면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실제로 턴어라운드가 될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즉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영향을 이런 종목들이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도 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미국도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또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금리 인하 단행한 이후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들 더 탄력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한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는 이게 단지 요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호탄이 된 거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마지막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이뤘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었죠.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추세를 이루면서 올라갔거든요. 즉 처음에 신호탄이 중요한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신호가 중요한데, 요번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동반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렇게 강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탄을 내보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의 영향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뭐 제 생각을 좀 여기다 적어 봤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에, 강력한 경기 부양에 과연 동참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일본도 상당한 돈을 풀고 소비세 인상 시기를 늦추고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지수도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왔죠. 그죠? 유럽도 지금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원래 경기가 좋으니까 아주 여유롭게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지난 7월 달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 반짝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방향을 짓는 그런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제가 좀 전에 신호탄을 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어떤 신호탄을 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이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정부가 좀 강력하게 나서야 죄송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의 부양에 동참할 것인가? 저는 동참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죠? 동참한다에 한 표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머뭇거리면 경쟁력을 확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요즘에 해외 직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을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좋은 여건을 막 만들어주고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확 크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대응책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너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이런 기대감이 슬슬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규모가 2013년도에 1,413억 달러였어요. 전체 수출 비중의 26% 가까이 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 내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여건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런 수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고,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마냥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갖추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과연 한국 실물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밑에다가 써놨죠. 그죠? 실제로 오늘 뭐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화학, 조선, 철강, 정유 뭐 이런 업종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경쟁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서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부양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해서 기업들의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나라 증시 반등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응을 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구체적으로,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각국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만,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인데요. 일본 엔화가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가 됐죠. 118엔대까지 급등을 하다가 최근 뭐 117엔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 118엔대 7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워낙 이제 2015년도부터 해서 강력한 부양책이 이제 나오려고 계속 준비가 막 차례대로 돼 있다 보니까 밀리지를 않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차트로. 자, 일본 엔화 차트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117.88엔을 기록을 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죠. 100엔대부터 해가지고 정배열 상승 추세 확산되고 수렴되고 다시 110엔대 돌파하면서 확산되면서 5일선이 차마 깨지지 않고 계속 강한 이런 흐름이 나올 만큼 강력한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지금 현재 최근 저점 라인대에서 강하게 올라오므로 밀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역배열 확 들어가면서 일본이 뭔가 이제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실제로 실물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데 더 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왔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는 이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로 촉발된 이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유럽, 지금 중국까지 지금 확산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본 증시가 주도격으로 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즉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 기대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 일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엔화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됐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일본 엔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재차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이 과정에서 관련주들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이 급락을 했듯이 요번에 일본 엔화가 또 쉬었다가 요 과정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그렇게 내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에서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엔화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겠죠. 그죠? 피해하고 다시 사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일본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11월 초였나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말로써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채 매입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유럽 경기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부양책을 언제든지 계속 내놓겠다 이거거든요. 돈을 풀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실망 때문에 밀렸다가
또 다시 또 뭐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실제로 보니까 내용이 그 제대로 성과가 없으니까 또 밀리고. 근데 또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미국이 이랬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2011년도까지도 크게 안 되다가 그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좀 좋아졌을 때 처음에는 미국도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유럽도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빠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즉 유럽은 경기가 둔화되면 또 부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완전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상승 추세로 전환 중이다라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장기평선상에서 종목들이 이렇게다가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내밀었어요. 위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그런 머리를 내민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즉,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매입까지, 즉, 미국처럼, 실질적인 부양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유럽 증시는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 유럽에서 좀 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하고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까 봤죠. 그죠? 일본, 유럽,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뉴욕 증시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시키려고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고 그죠? 나머지 국가들은 이 밑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미국만 좋아서는 미국을 계속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지 미국이 이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막 쫓아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거에 힘을 받아서 당연히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그러면서 미국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가 이겨내다라고 썼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제닛 옐런 의장은 뭐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 외에 연준 회장들이 그 다른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조기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지수는 급락하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 이거를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양치기 소년처럼 뭐 거짓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둔감해지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둔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해도 나머지 이런 국가들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 인식을 우리한테 막 주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즉,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전부 다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이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여유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얼마 전 한중 FTA 내용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살렸죠. 그때 당시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뭐 현대차랑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막 급락했다가 한중 FTA 나오면서 살렸죠. 처음에 바닥을 만들면서 살려줬고 그 다음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반응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종합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보면은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가파르게 급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 현대차 뭐 한전부지 매입,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아까 막 급등해서 올라갔던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하면서 이렇게 밀렸다가 종합지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위에서 형성되는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출렁거리다가 금리,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 때문에 0.7%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 까만색 21 이평선을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겁을 줬죠. 이때 당시에 너무 겁을 확 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위에 2000포인트 라인 때 중요한 저항 라인 때가 걸리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한중 FTA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가 최근에 우리 증시를 좀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시장은 반응을 했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대감이잖아요. 한중 FTA 때문에 좋아질 거란 기대감,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는 요 밑에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거든요.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4분기가 4분기 11, 12월 달이 11월 달이 거의 이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2달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이 됐을 때 12월 달이 되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마지막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뭐 12월 달 지나게 되면은 1년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써놨죠. 실적 시즌에 약한 국내 증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수대로, 이 차트대로 종합지수가 종목별로, 우리가 삼성전자도 지난 처음에 빠졌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그 전에 7조 원대에서 뭐 6조 원대다, 뭐 4조 원대다, 3조 원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였거든요. 즉, 그 7, 8, 9, 10월 달이 여기서부터였고, 실제로 9월 달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은 7월 달 7, 8, 9 여기가 이제 3분기죠. 7, 8, 9 3분기 실적이 한 2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대략 어떻게 나올지가 판단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달 남겨놓고 이때부터 확 눌러가지고 밀리기 시작했죠. 조선주들 급락시키고 화학주도 급락시키고 뭐 자동차, 삼성전자까지 다 급락하면서 이 과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즉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미리 이렇게 빠지는 현상을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 때 갑자기 확 좋아지냐? 뭐 한중 FTA 때문에,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나라 4분기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겠어요? 아니겠죠. 이거는 길게 이렇게 봐서 이제 영향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단기적으로는 4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가 12월 달 되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연말 쇼핑 시즌 해가지고 뭐 종목도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12월 들어서부터는 분명히 그런 내용 나올 거라고요. 삼성전자 요번에 실적 얼마다. 또 지난번처럼 또 나오겠죠. 그죠? 현대중공업 요번에 실적 얼마다. 또 현대차, LG화학 뭐 이런 종목도 또 실적에 대한 우려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고 부양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른 나라는 일본이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밀리겠어요? 일본은 내년도에 대한 그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출렁거리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양책이라든가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단지 이거하고 이 내용 때문에 올라왔던 건데 실제로 4분기 실적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뭔가 2015년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지수가 이번에 올라왔다가 밀리더라도 재차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4분기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는 아까 7, 8, 9에서 9월 달부터 움직였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10, 11, 12, 12월 달부터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지난번에 4조 원대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실적이 비슷한데 추세가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죠. 그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때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추세가 갑자기 막 전환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쟁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막 가파르게 올라가겠어요? 우리나라는 12월 달 들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주의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 3분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3분기 때 제가 2020포인트 이 라인 때 깨지게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실적도 안 좋고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고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가 깨지면은 뭔가 실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다. 피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때 당시 2020포인트였으니까 그 이후로 1900선까지 빠졌죠. 요번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금리 인하, 한중 FTA,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긴 하는데 과연 국내 시장의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거냐? 우리나라 경쟁력이 갑자기 확 좋아지냐?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올라오는 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꺾일 때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앞서가서 얘기를 한 건데 어차피 물론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뭐 12월 달 들어서도 뭐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추세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목들 매매하거나 할 때 적절한 이익 실현과 그리고 좀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너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거 제가 지난번에 선물 추세가 시장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지수를 깨부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대 말씀드렸을 때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7월 달부터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평선 크게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힘이 모여 있어요, 잔뜩. 그래서 여기서 위로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뭔가 내용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저점 라인 대가 올라가면서 이게 위로 올라타서 올라가면은 종목들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즉 선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장을 왜 선물하는 세력들이 시장을 막 좌지우지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이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타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은 밀리더라도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부 다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위로 올라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을 좀 더 길게 보유해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고 낙폭과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지수가 재차 다시 1900선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아침에 증시 온에어 시간이라든가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추세가 상승 전환 시 연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약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카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죠.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 좀 쉴 때 중소형주들 확 확산되는, 즉 뭐 낙폭과대 대형주 먼저 올라가고 낙폭과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부양책이 계속 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뭐 이런 상황도 어찌됐건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더 그런 부양책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좀 잘 대응을 하셔서 전략을 잘 대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지수 깨부수기, 주도주 깨부수기. 오늘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는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패턴 분석에 따른 최저점 매수 전략. 우리가 최저점이라고 하면 주식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죠?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우리가 한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최저점이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헤드앤숄더형, 우리가 헤드앤숄더형 뭐 많이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헤드앤숄더형, 우리가 어깨, 머리, 어깨 해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다가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저점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형이죠. 그럼 역헤드앤숄더형은 이게 반대편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헤드앤숄더형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패턴을 말하는 거고, 역헤드앤숄더형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역헤드앤숄더형 패턴 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죠?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이 낮아지다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게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깨, 머리, 어깨.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자리가 가장 싸죠. 그죠? 이 자리가 가장 싸긴 한데, 이거는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저점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자리가 보통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출발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다우지수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 한참 전이죠. 자,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약간 확산해서 볼까요?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 14,000포인트 때서부터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어깨, 머리, 어깨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죠. 그죠?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고 보조지표는 계속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 돌파를 못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불안한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이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확산되고 수렴되고 아래쪽으로 확 확산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 최근에 이때 당시에 많이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상당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다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이때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으로 봐야 됩니다. 즉 저점 라인 때가 하나 확인이 되고, 그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어깨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 어깨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강력한 글로벌 공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글로벌 전체로 다 같이 협력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지수가 여기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죠? 깨질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터닝해서 저점이 나오는 위치는 역헤드앤숄더형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른쪽 어깨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고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출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차트 흐름을 한번 본다면 이때 당시에 명확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 주에 21일 평선이 깨지지 않고 위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로 그때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죠. 그죠? 보시면 좀 더 길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긴 기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한 번도 그 라인대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요. 어깨, 머리, 좀 전에 봤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어깨.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명확하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요번에 이제 현대차가 밀렸었는데 현대차가 비슷한 패턴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현대차도 좀 전에 미국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역배열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나서 저점이 하나 확인되고 그 다음 저점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차가 자사주 취득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 취득을 얘기를 하는데 14만 9천 원대 이 라인들 깨지겠어요? 당연히 안 깨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저점이 나와서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미국 시장의 주봉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나와서 이 지금 올라가는 이 시점이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헤드앤숄더형 패턴 우리가 이게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죠? 어깨, 머리, 어깨.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잘 모르는데 이런 시점에 항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여기를 깨질 거냐 말 거냐. 아까 미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는 자사주 취득. 당연히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길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추세의 시작점을 매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패턴 분석에 따른 최저점 매수 전략에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올라가면은 막 쫓아서 하잖아요. 그죠?
벌써 현대차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쫓아 올라가게 되면 그때 쫓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거 말고 미리 살 수 있는 그런 전략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길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주라든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 분석에 대한 이런 최저점 매수, 너무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패턴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패턴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좀 훈훈한 그런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만 너무 보지 마시고 주변에 좀 많이 다니시면서 옛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 되시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그런 11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